딱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수요일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까지 북중러 정상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자, 이남희 기자, 김정은 위원장 기차 타고 가면은 20시간 넘게 걸린다면서요? 그럼 곧 출발하겠어요?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기자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그 단둥,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에 쏠려 있는데 거기를 지났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근데 추정컨대 오늘 늦은 오후나 저녁쯤에 기차로 간다면은 그 바로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 그 철교, 압록강 철교를 지나가지 않을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런 추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둥 지역의 그 주변의 호텔, 그 압록강 철교 가까운 그 호텔 지역이 5일까지 전부 다 현재로서는 예약이 불가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도 한번 그 철도 예약 사이트를 뒤져봤거든요. 근데 그래요? 단둥에서 베이징 가는 열차편 예약 화면만 지금 1일, 2일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열차 예약도 안 된다. 네. 여러 가지 정황들이 결국은 김정은이 열차를 타고 북한에서 베이징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모두 그 압록강 철교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베이징도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가요,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입니다.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고 대사관 옥상에 황금빛 조형물을 설치했어요. 저게 뭔가요? 한창 새당장을 하는 거죠. 원래는 인공기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형 원판 구조물이 새롭게 설치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송전탑 그리고 수력 발전소 등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글귀까지 쓰여 있다고 하는데요. 내부에는 한창 막바지로 여겨지는 공사소음까지 들리고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최고존엄 맞이에 한창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 세 명이 역사상 처음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럼 베이징 시내도 난리가 났겠어요? 우선 보안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도심 곳곳 20에서 30m마다 군인과 경찰들이 각각 정복, 사복 차림을 하고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공안 차량도 저렇게 곳곳에 배치가 돼 있다고 하고요. 열병식이 열리는 천안문 인근 도심에는 경비가 그야말로 물 셀 틈 없다고 합니다. 천안문에는 금색, 녹색 의자가 귀빈용으로 벌써 배치가 돼 있고요. 지금 도로에 펜스가 설치돼 있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일대 도로가 통제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병식 경로 주변 호텔은 아예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요. 예약을 시도하면 남은 방이 없다라는 엉뚱한 핑계를 대기도 한다고 합니다. 도심 상점도 문을 닫고 지하철도 무정차 통과를 하고요. 차량도 통행 금지고 일부 학교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쯤 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북한 내에서 방문했던 장소들이 좀 의미심장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러시아와 중국과 같이 이제 지도자들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달력에 나와 있는 것처럼 29일 날 러시아의 파병군 위로 행사가 있었습니다. 깍듯하게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전사자의 자녀들을 끌어안고 90도로 인사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영정 사진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북한 인공기로 감싸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거든요.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일반적으로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90도로 인사하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그 예우하는 모습을 보여준 모습이 있었고요. 이게 7일 전에 있었는데 한 번 더 행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31일 날 군수 공장을 방문했는데 이 두 가지 행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러시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31일 날 미사일 공장 시찰하고 이제 오늘쯤 출발할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군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일단 러시아에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전사했다. 더 많은 보상해달라. 이런 요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군수 공장을 시찰했다는 것은 러시아나 중국과 군사 협력을 좀 더 강하게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푸틴, 시진핑 만나기 직전에 북한 파병의 희생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본인이 눈물을 흘리고 또 남은 아이들을 책임지겠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북한의 희생을 부각시켰습니다. 귀중한 그들의 생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안고 유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속죄합니다. 그들이 바란 대로 내가 유가족들, 저 애들을 맡겠습니다. 그
그런데 저 행사가 다가 아니에요. 어젯밤에는 북한군이 저렇게 전장에서 겪은 참혹한 영상까지 노골적으로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허준 변호사, 아니 손에 수류탄 같은 걸 쥐고 있는 장면까지 공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수류탄, 그렇습니다. 저 장면인데요. 저걸 던지는 용도로 쓰기도 하지만 지금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들을 보면 자폭해서 잡히기 전에 희생하는 모습까지도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어린 앳된 얼굴들이거든요. 이 부상병들이 포로로 잡히기 전에 투항하는 대신 저렇게 자폭하는 것들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이걸 굉장히 영웅처럼 서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과 나이까지 다 공개를 했다고 하고요. 뭐 전후에 시신을 구하던 중에서 포위당해서 부둥켜갖고 자폭했다. 수류탄 던졌지만 머리에 대고 다시 자폭했다. 12명이 자폭했다. 지금 자폭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마치 전장에서 희생하는 영웅인 것처럼 만들고 있는데 사실상 내부적인 어떤 반발을 무마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무고한 희생을 반복하고 있는 그 예전의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그런 이 희생들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10대, 20대 어린 소년들이 수류탄을 끌어안고 자폭하게끔 만들었는데 그걸 보란 듯이 또 북한 내부에 공개를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참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러시아를 향해서 저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런 모습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는 우리한테 뭘 줬어? 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니 저는 너무 이중적 아닙니까? 아까 그 유가족들 앞에서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고개 숙이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본인들이 더 많은 이익이나 아니면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저런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병사들은 저렇게 정말 그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게 무슨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일입니까? 그 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본인들이 그냥 자기 몸을 던져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고 있으면서 너무 이중적 아닙니까? 김정은의 태도를 보면 실제 희생자 유가족 앞에서는 뭔가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 저 사람들이 가서 저렇게 희생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워하는 마음이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위로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심지어는 스스로를 이남희 기자, 아니 인간 방패로 삼은 사례들까지 공개를 했어요. 지금 그 한 명 한 명 어떤 분들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를 저렇게 노란색 글씨로 적어서 조선중앙TV가 보도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20살 림홍남 같은 경우는 통로개척 임무 중 습격기 시가 임박하자 정말 지뢰밭을 달려가서 몸으로 길을 열고 전사했다. 어떤 식으로 희생이 됐는지 저렇게 구체적으로 정말 글씨를 써서 바로 대중들에게 알린 겁니다. 이번에는요, 노동당원의 함정현 31살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습격 과정에서 적 자폭 무인기를 온몸으로 막았다. 그래서 15명의 전투원을 구한 뒤 전사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나이, 이름까지 또 어떻게 희생됐는지 공개하면서 어떤 결속을 다지는 데 초점을 둔 겁니다. 아니 본인이 파병을 보내놓고도 저렇게 입을 떼기도 어려울 만큼 끔찍한 사례들까지도 또 직접 공개를 하고 나선 겁니다. 영상에서는요. 당국 부모들한테 못 알리고 파병시켰다 이런 사실들까지도 그냥 그대로 다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적후에서 9일간 식량도 탄약도 떨어진 고립무원한 정황 속에서 기어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그 위훈도. 최진봉 기자님, 사실상 이거 푸틴한테 청구서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번에 부중러 단결 의지도 보여주지만,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받아낼 거 제대로 다 받아내 보겠다 이런 속내가 깔린 것 같고요. 그런 속내가 깔린 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유가족들이요 저렇게 구체적으로 희생된 장면들을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그냥 전사했다 이렇게 듣는 거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저렇게 세밀하게 보여주면요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2차 가해예요, 이거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라도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전략적인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푸틴에게 청구서 내미면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중국과 좀 더 밀착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에 저렇게 지원해주는데 실제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어낸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기도 재래식 무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첨단 무기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중국과 다시 밀착을 통해서 러시아의 한쪽으로 치우쳤던 외교적 자세를 바꾸고 중국과 좀 더 가까워지려는 의도가 있어서 실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 같고 거기서 중국과의 협상이나 단독회담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또 얻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어쨌든 북한에서 직접 간 북한 군들이 전장에서 갖가지 무기들, 뭐 장갑차를 폭파시키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무기들을 쓰는 장면이 또 그대로 고스란히 또 노출이 됐어요. 이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북한이 직접 전장에서 이런 전술들을 익히고 있다. 굉장히 경고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실전에서 전투를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근데 북한군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가서 직접적으로 실전에서 뛰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잘 훈련된 군사로는 보이지 않아요. 거의 뭐 희생양처럼 보여지는 그런 군인들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전쟁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좀 더 강하다는 의미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건 물론 최종적으로는 병사가 마지막에 가서 어떤 지역을 탈환하는 거지만 그전에 이미 전투기라든지 다른 첨단 무기를 통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북한군들이 저렇게 많은 북한군이 들어갔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의해서 뭐 정말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들 너무 많잖아요. 첨단 무기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병사들이 들어갈 때 안전하게 탈환을 하는 건데 지금 저는 제가 이런 표현을 예전에 인해전술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서 중국군이 내려올 때 그런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첨단은 빠져있고 사람 목숨을 가지고서 지금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시도는 아주 옛날식 방식이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홍보한다 한들 우리와의 전투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렇게까지 본인들의 영상을 직접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 이번에 푸틴 만나서 제대로 원하는 바를 가져올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